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책 16쪽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곱셈이 없네요. 먼저 1번 문제를 읽으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함께 공부할게요. 1번,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탁본은 먹을 이용해서 글자를 찍어내는 그러한 것을 탁본 체험이라고 해요.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맨 처음 한지가 10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슬기가 탁본 체험장에서 한지 3장을 사용했다면 슬기에게 남아있는 한지는 모두 몇 장입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슬기에게 지금 남아있는 한지가 몇 장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한지 10장과 받아온 한지 14장이 합해서 24장인 걸 알아야 되겠죠. 이 24장을 그다음 가족들, 동생과 엄마, 아빠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슬기가 몇 장을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있는 4명이 똑같이 나누는 부분은 나눗셈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슬기가 마지막에 탁본 체험장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죠. 그러면 슬기가 몇 장의 한지를 받았을 텐데 3장을 사용했으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뺄셈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순서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순서를 정한다면 한지 10장과 한지 14장을 합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괄호로 묶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곱셈이나 나눗셈보다 덧셈이 계산 순서가 느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지 10장과 14장을 합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 더하기 14로 묶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계산 순서가 틀리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24장을 똑같이 4장씩 나누는 과정을 두 번째 순서로, 마지막 슬기가 한지 3장을 빼어주는 사용한 부분을 세 번째 사건으로 두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첫 번째 부분은 슬기에게 남아있는 한지는 몇 장인지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있는 한지의 수가 몇 장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처음에 10장이 있었고 다음으로 14장을 다시 받아왔죠. 그렇지만 나눗셈과 곱셈에 비해서 이 순서가 더 빨리 계산하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준다는 사실,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슬기네 가족이 가진 한지를 모두 몇 장인지 구해야 돼요. 즉 슬기가 몇 장을 받고 동생은 몇 장을 받고 엄마 아빠는 몇 장씩 받는지가 중요한데, 이 슬기네 가족은 똑같이 4장씩 4명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10 더하기 14의 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4명이 나누니까 한 명이 받는 한지의 수, 슬기가 받는 한지의 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10 더하기 14를 괄호를 묶은 후 4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기가 자신이 받은 한지에서
3장을 먼저 사용하기 때문에 3장을 빼어주면 되겠죠. 빼면 되겠지. 이 부분에 4와 3은 괄호를 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눗셈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받고 나서 사용했으니까 아래의 부분에 4 빼기 3으로 두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17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 했던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3개의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고, 이 부분은 지금 덧셈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한 명에게 나누어 주는 한지에는 몇 장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했어요. 4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의 답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물론 이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래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풀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슬기가 탁본 시험장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아있는 한지는 몇 장입니까? 슬기가 지금 슬기가 받은 한지는 모든 가격이 같죠?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슬기가 받은 한지의 몇 장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3장을 사용했으니까 뺄셈으로 이 식을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마지막 한지가 몇 장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순서에 따라서 한번 계산 순서를 이야기해보고, 계산 순서는 가장 먼저 괄호인 부분을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눗셈, 뺄셈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덧셈, 뺄셈, 나눗셈이 있는 식에서는 괄호를 먼저 해결하고 나눗셈, 뺄셈 순서로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친구들이 직접 한번 정리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이 부분을 한번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괄호를 푸는 것이죠. 동그라미 1을 해서 첫 번째 순서임을 알려주고, 10과 14를 더하면 24. 지금 현재는 나눗셈, 뺄셈으로 남았기 때문에 차례차례 하면 되겠죠. 나눗셈을 먼저 합니다. 24에서 4를 나누면요 6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뺄셈을 세 번째로 합니다. 계산 순서에 따라서 식을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아래 약속하기 부분을 살펴보면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합니다.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합니다. 아래에도 한번 내려가 봅시다. 2번과 3번이 있는데 먼저 2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두 식의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보세요. 왼쪽은 괄호가 없고 오른쪽은 괄호가 있으니 나중에 풀 때 어떻게 푼다? 괄호를 먼저 푼다. 함께 풀겠습니다. 첫 번째 것도 먼저 풀게요. 뺄셈, 나눗셈, 덧셈 있어요. 무엇을 먼저 푸느냐? 친구들 생각해보고 있나요? 맞아요. 나눗셈을 먼저 합니다.
12 나누기 3을 하면 4, 30이니까 4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게 뺄셈, 덧셈이니까 순서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앞쪽에 있는 뺄셈을 먼저 계산하세요. 선생님처럼 식을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쓰면 좀 편리한 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6과인 세 번째를 더하면 32가 나오네요.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있는 문제도 함께 풀어볼게요. 30 빼기 12가 괄호로 묶여 있으므로 이 부분을 첫 번째 풀어야 합니다. 빼어보니 18이 나오네요. 나눗셈과 덧셈이 남았기 때문에 나눗셈을 당연히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18에서 3을 나누면요 6, 3, 18이니까 6 더하기 6이 남게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덧셈 부분을 해결하면 12가 남습니다. 이처럼 괄호가 있는 경우에 괄호를 푸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또 곱셈, 나눗셈과 덧셈을 어떤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 답이 32와 12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3번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네 포기는 12,000원입니다. 지금 배추 한 포기가 12,000원이 아니에요. 배추는 네 포기가 12,000원이에요.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다시 한번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요.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본다는 부분은 뺄셈을 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더 비싼지. 근데 문제 보니까 파 한 단 값이 4,500원이니까 아마 당근 한 개, 그 다음 배추 한 포기 이 가격보다 좀 싼가 봐요. 그래서 지금 파 한 단에서 당근 한 개, 배추 한 포기의 값을 빼어주면 되는데 배추 한 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지금 4포기일 때 12,000원이니까 배추의 한 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2,000원에 4를 나누어 줘야지만 배추 한 포기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먼저 파 한 단에서 뺄셈을 이용해서 사용하기 파 한 단의 가격에서 당근 하나와 배추 한 포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식을 세운다면 가장 먼저 파 한 단의 가격을 적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빼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파 한 단이 4,500원이죠. 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당근 하나와 배추 한 포기는 사실 덧셈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빼어주는 값이 더해져야 되죠.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함정이 있기 때문에 당근 한 개는 800원이죠. 그 다음 배추 한 포기는 더해야 합니다. 한 포기를 물었으니까 12,000원 했던 한 포기에서 4로 나누어야지 지금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뺄셈에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뒤에 있는 당근과 배추는 함께 빼어지기 때문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따라서 괄로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되지 해결할 수 있지. 아니고 만약에 괄로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쓸 수는 있어요. 4,500원에서 800원을 빼고 그 다음 일어난 사건으로 12,000원에서 나누기 4를 해서 배추 한 포기의 값을 첫 번째 빼고 두 번째로 빼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당근과 하나와 배추 한 포기에 일어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위해서는 괄호를 묶어서 괄호로 묶어서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는 부분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표시해 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답은 해결할 수 있지만 풀이의 과정의 의미, 문제의 의미로는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계산을 할게요. 식을 두고 먼저 괄호를 먼저 풀었는데 괄호 안에도 나눗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풉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4,500 빼기 괄호를 열고 800 더하기 12,000원에서 4를 나누면 3,000원이 되네요. 그 다음 부분에 해결할 부분은 괄호안을 푸는 것이니까 두 번째로 2번 풀고 3,800원이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500에서 빼어줍니다. 그러면 700원이 남아요. 정답은 700원 남습니다. 선생님은 친구들 설명하기 위해서 복잡하겠지만 지금 따로 이렇게 정답을 꼭 적어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